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 미니 중국식에서 이 워밍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의 내용이 많죠. 물론 이런 의문감도 있을 겁니다. 흑이 미니 중국식을 못 쓰게 백이 소목에 두면 또 어떤 식으로 흑은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또 따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 대해서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흑이 미니 중국식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걸쳤는데 백이 이 모양에서 날일자로 응수를 해주면 요즘 아주 유행하는 이렇게나 아니면 또 요즘은 아예 한 발 더 좁혀서 뭐 이렇게 두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께서 이 미니 중국식이 나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 거냐 하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백이 뭐 갈라친다든지 또 실전에서 이런 모양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나는 이렇게 못 벌리겠다. 상대가 이런 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이 벌렸을 때 상대방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그게 뭐냐 하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 흑은 과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이렇게 벌렸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께서 바둑을 이 모양을 접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또 이 실전에 뭐 해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모양에 대해서 별로 백이 이렇게 돼서 별로 언급이 없죠. 그죠? 네,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미니 중국식 이 포석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느끼는 의문감, 이런 의문감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흑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래 됐을 때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미니 중국식으로 바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협공하는 부분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외로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날일자로 백이 응수하지 않고요. 백이 협공하는 수가 오히려 더 까칠롭다. 까시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독에서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네, 이렇게 또 오는 것이 오히려 더 까시롭다. 자, 이렇게 뭐 협공이라면 거의 요즘 현대 바둑을 보면 이 A 자리에 한 칸 낮은 협공과 더불어 또 B의 두 칸 높은 협공, 이것이 가장 많이 쓰여집니다. 그럼 먼저 여기 낮게 협공할 때 자, 이때는 흑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자, 백은 뭘 원하느냐 하면요. 흑이 가장 평범하게 떠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평범하게 한번 떠볼게요. 가장 평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물론 이렇게 두어서 흑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상대에게 원하는 대로 뚜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좀 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발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두면 이쪽을 걸쳐가게 되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지켜준다면 100도 뭐 한 이 정도 지켜볼게요. 네, 뭔가 하변에 100에게 모양을 주었다는, 물론 이렇게 떠가지고 흑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상대가 이렇게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것이 왠지 좀 불만스러워 보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협공을 할 때 그러면 흑은 어떤 식으로 도는 것이 좀 강인한
수법이 될 것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수는 여기입니다. 눈목자로 고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또 눈목자냐? 나를자로 두면 안 되느냐? 하필이면 또 눈목자는 뭐냐? 그것은 백이 좌하기에 만약에 손을 빼고 다른 자리에 두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우하기 쪽에 눈목자로 굳혀져 있으면요. 거기 띄고 받을 때 씌우는 모양을 할 때 보면 이 날일자보다는 눈목자로 굳혀져 있으면 백 한 점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 뭡니까? 조금 좀 힘들죠.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백이 좌하기에서 손을 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 백이 흙이 눈목자로 굳혔을 때 백이 둔다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은 둔다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수는 흙이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 붙이는 수, 두 번째는 두 칸 벌리는 수,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날일자로 받는 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백이 응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평범하게 두 칸 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이때는 3-3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평범하게 두어 놓으면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이 하변에서 당연히 우하기에 날일자로 걸쳐서 하변의 폭을 백이 최단도로 넓혀야 되는 모양에서 두 칸 벌렸기 때문에 흙도 눈목자로 두어서 불만이 없죠. 네, 이렇게 된 모양은 백이 걸치지 않고 벌렸기 때문에 흙도 굳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이 조금 단조로워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랬던 실전보도 있습니다만은 제 판단으로는 백이 좀 단조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은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요. 여기 쳐들어오는 수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 2단 젖혀서 두 점을 이렇게 흙이 잡게 되면 왠지 빵 때린 모양도 좀 백이 중복이죠. 돌이 빵 때린 모양에서 다시 그 두 칸 벌려지는 돌이 있죠. 그 자리가 위치가 중복입니다. 최소한도로 돌이 이 백돌이 이 두 칸 벌려지는 돌은 최소한 한 이 정도는 돼 있어야 그래도 모양이 좀 체면을 차리는데 백 놓인 위치도 좀 이상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뭐 흙이 그렇게 불만스러워 보이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은 흙이 둘만합니다. 두 칸 벌리는 수는 별로 어려운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이 날일자로 벌려오면 백이요 당장 두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우변에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 보시면요. 자 이쪽을 이렇게 지키자니 네, 이렇게 다가서는 점이 또 남아있죠. 그리고 두 칸을 벌리자니 또 나중에 3-3에 뛰어들어서 가볍게 한 점을 보고 귀에서 사는 수단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 벌리는 수도 네 그렇게 썩 물론 실전에도 많이 뜹니다만은 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백이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백이 바로 이렇게 쫙 붙여오는 모양이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올 때 만약 다른 데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혹으로 꽉 지켜두는 수가요. 보기보다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두면 굉장히 두터워요. 이 모양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흙의 입장에서요. 백이 이렇게 혹으로 꽉 막아두면 좌하기의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끼우면 자 백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차근하게 차근차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백이 약간 변칙적으로 둘 수가 있고요. 이 모양에서 그리고 보통 뭐 두는 방법대로 정법대로 두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약간 백이 변칙적으로 도는 수부터 해보겠습니다. 물론 변칙이라 해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프로 실전에도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느낌은 약간 변칙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백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단수 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벗고 여기에서요. 예, 초중급자분들을 위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백이 있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두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자, 막 집을 지어놓으면 당장 팩감이 있느냐? 이러면은 다수 뭐 특별한 팩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백이 최대한도로 집을 빨아당기면 어떠냐? 이런 의문감도 드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두어 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두어볼게요. 다른 데 뚫 수가 없어요. 두면요, 팩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백이 이 패드론 수가 불안해서 다른 데 뚫 수가 없습니다. 팩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길 또 둬야 돼요. 네, 흙이 다른 데 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백이 자꾸 저하기의 돌이, 예, 놓이는 사이에 흙은 계속 큰 자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백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백이 이렇게 있는 수는 좋은 수가 못 돼요. 그럼 백은 어떻게 두느냐? 자, 지금부터 예,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둡니다. 네, 바둑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약한 쪽에서 밀어가라. 당장 백안점이 축으로 잡히는 자리가 약한 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쪽에서 밀어라. 그러면 흙이 일단은 단수를 치고 놓을 때, 자, 여기에서 제가요,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부분은 항상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흙으로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두는 수가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한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 A 자리에 뻗어서 예, 한 점 잡는 수와 하변에 두 점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 그 다음 2번, 두 점 머리를 두들긴다. 자, 크게 이렇게 흙의 영수는 예,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쪽을 하시고 싶습니까? A 자리에 뻗어서 맛보기로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점 머리를 두들길까요? 자, 분명히 여기 어느 한쪽은 정답이겠죠? 자, 네. 자, 두 점 머리를 두들길 것인가? 아니면 A 자리에 뻗어서 예, 맛보기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모양도 실전에 예, 빈번히 나타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먼저 A 자리에 한번 뻗어 볼게요. A 자리에 뻗으면 이것은 얼핏 보면 자, 상대가 이렇게 잡으면 나는 잡겠다.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준다면 이 모양은 흙이 좋아 보입니다. 네, 흙의 실리가 참 짭짤하죠. 문제는 흙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흙이 이렇게 뻗으면 백이 이렇게 따라가는 수가 아주 강렬합니다. 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흙이 여긴 뚫을 수 없죠. 축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흙은 자, 이렇게 반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 단수 몰고 자, 이거 외골수예요. 여길 두게 됩니다. 역시 지금 넉점이 축으로 잡히게 되니까 자, 단수를 치면 여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따내면 네,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둬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두어 놓으면 네, 백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방금 둔 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리 두면 네, 여기 수가 있죠. 잡아야 되는데 빠졌어. 네, 이 모양은 백이 예, 좀 불리한 모양이죠. 네,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손을 못 뺍니다. 자, 요렇게 된다고 보면 자, 여러분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거의 흙이 망한 모양이죠. 저하기에 이 백실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보면 이 모양은 흙이 뻗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백이 이렇게 미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흙으로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반발해 볼까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수 치고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외골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외골수의 진행인데요. 이렇게 해서 있게 되고 외골수입니다. 단수 몰고 이어야 되겠죠? 네, 막으면 여기를 선수하고 네, 이렇게 잡을 때 살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은 완전히 흙이 망했죠? 네. 완전히 바깥쪽에 흙 모양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간신히 살았고 네, 이것은 흙이 망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모양을 보시면 흙이 이 모양에서 뻗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얼핏 느낌상으로 보면 이렇게 뻗어서 맛보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이 모양은 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흙은 어떻게 떠는 수가 정수냐 하면요. 여기에서는 이해로 잘 떠오르지 않죠. 보통이라면 잘 떠오르지 않는 이 두점머리를 두들기는 수가 여기에서는 흙의 최선의 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만약 백이 좀 모양에 구애받아서 이렇게 두면 이제는 안 되죠. 먼저 젖혀놨기 때문에 이제는 축이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게 흙이 두점머리 두들길 때 이렇게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잡으면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것은 이렇게 단수 몰고요. 계속 여기를 뚫어 갑니다. 자, 한 이 정도 모양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모양은 얼핏 보면 백의 실리가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이 정도 떠야 되겠죠. 좀 진행을 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이 정도 뜨는데 상변에도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근데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고요. 놓을 때 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뻗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우아기의 흙 모양하고 자연스럽게 호응이 되면서 흙 세력의 골이 깊어지게 되죠. 이러한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왠지 백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백도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백의 최선의 응수는요. 같이 젖히는 수가 됩니다. 이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수를 아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수는 미리 아시고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웬만큼 해가 이렇게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은요. 자, 이제 미리 하나 젖혀놨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어떤가? 뻗어서 이젠 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두어도 잡으면 축이 안 되죠? 나오면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은 예전에 프로들 대국에서도 이렇게 한번 두다가 망했죠. 그때 실전에 어떻게 됐나 하면 백이 여기를 두고 놓을 때 땄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친처럼 흙이 여기를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두었는데 백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해돌이는 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죠. 젖혔고요. 자, 뭐 여긴 더 못 두죠. 두면 후수가 되니까 흙이. 그래서 흙이 손을 빼고 뭐 다른 자리를 두었는데 하여튼 뭐 이 정도 두었다 봅시다. 그럼 이 모양은 전부 다 이것이 이렇게 두는 것이 백이 선수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저하기에 흙 실리가 좋다고 하지만 바깥쪽의 백 세력은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세력이 즉 금성철벽이죠. 말 그대로 백 모양의 백 세력은 금성철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실전에서도 이렇게 되어서 백이 중간에 불개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흙이 페인을 분석해도 다른 데 잘못 둔 데가 없었거든요.
초반에 역시 이 진행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요. 자 살펴보면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양에서 흙은 두점머리를 두들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100도 중요한 응수가 같이 젖힌다는 거, 이 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흙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실리로 이렇게 전환하면 백에게 이 빵 때림을 당해서 흙이 귀를 먹어도 거의 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게 두느냐 하면 여기에서 흙의 최선의 대응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빵 때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실리가 좋다 하더라도 완벽한 빵 때림을 당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흙의 뜻입니다. 그럼 백은 당연히 한 점을 잡겠죠. 이때 여기를 젖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 밀고요. 흙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밀 수도 있지만 조금 갈등입니다. 요것은 조금 더 밀어야 되는지 안 밀어야 되는지 좀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두고 3번 정도만 밀고 그 다음에 흙으로서는 저하기를 이렇게 걸쳐가게 됩니다. 만약 받아주면 이렇게 지켜두면요. 이 좌변의 흙 모양도 굉장히 두터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모양이 무엇이냐면요. 백은 이 모양에서 코 굳히는 정도가 백의 입장에서는 보통입니다. 왜냐하면요. 백이 이렇게 두면 흙도 한 이 정도 지켰어. 좌변 모양도 굉장히 흙이 두텁죠. 두텁습니다. 그리고 백이 날일자로 두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날일자로 백이 반발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 흙이 잘 받아야 됩니다. 잘못 받으면 괜히 집 다 뺏겨요. 흙으로서는 요렇게 건너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자, 만약 여기를 두어 가면 이 수가 있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막으면 안 되느냐? 막으면 따면 물론 흙이 말도 안 되죠.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요. 여기를 뻗어내려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분단이 되면 좋지가 않죠. 집이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건너붙여 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역시 가볍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면 역시 좌변이 큽니다. 좌변이 크죠. 흙이 먹어도 마찬가지. 먹어도 이렇게 해서 좌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이런 뜻이 되죠. 즉 이렇게 벌려놔도 좌변에는 어느 정도 흙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비록 도래는 없지만 한 이 정도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좌변의 이 흙 모양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어느 쪽이 조금 좀 좋아 보이느냐 하면 이 백의 실리보다 흙의 세력에다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하변에 백의 실리가 크지 않느냐. 물론 백이 벌려가면 큽니다. 백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벌려가면 이때는 하변에 별다른 침입 수단이 없으니까 아낌없이 이교환해 버리시죠. 물론 백이 뜨면 백이 큽니다만은 흙도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의 실리보다는 흙의 세력이 압도하는 그런 바둑이 됩니다. 지금 이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 흙 쪽이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 하변에는 또 흙이 뚫 때 어떤 수단이 있는가 하면 자, 백이 뭔가 다른 데 두었다 봅시다. 이때 하변은 보면 흙이 여기를 가만히 이렇게 두 칸 벌려올 때요.
백이 또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두었다 보고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붙이는 수가 생기죠. 발생이 됩니다. 젖히는 수는 안 돼요. 젖히면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껴붙이는 수 한 방으로 백은 응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면요. 이걸 먼저 둬야 돼요. 여기도 먼저 안 두면 이런 데 뻗으면 이거부터 먼저 응수가 들어갑니다. 백이 모양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흙을 굳혀주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돼요. 그러면 있고 다 이게 이렇게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되고 2단 젖히는까지도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약점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백을 안쪽에 파고들어서 흙이 이렇게 집을 다 차지하는 그런 수단도 있기 때문에 이 뒷맛 관계를 보면요. 백이 꼭 좋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애매하죠, 백이. 자, 이것을 꼭 좋다라고 보기는. 그래서 실전에서 백일을 미는 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을 배경으로 또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좋다. 이렇게 눈목자로 두어서 좌변에 흙의 세력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알겠는데 나는 상대가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주는 것보다 이 안에 쳐들어오니까 머리 아프더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뚫을 때 뭔 대책이 있느냐. 또 아니면 이렇게도 들어오더라. 오히려 이렇게 올 때 이상하게 잡으려고 협공한 돌이 이상하게 가볍게 홀홀 날아가고 나니까 집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실속이 없는 모습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겪었다. 자,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우선 여기를 한번 두는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를 두면 자, 띄면 이렇게 받아주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내가 세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뭔가 제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를 가면 백이 여기 잽을 하나 주고 네. 뻗어야 됩니다. 그죠? 네, 뻗고 자, 이쪽을 한번 뛰어갈 것 같은데요. 자, 놓으면 뭔가 이렇게 붙여간다. 조금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하죠?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치받는 게 선수니까요. 그걸 보고 뭔가 문제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난해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잘 안 되긴 듭니다만은 백이. 자,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뛰어갔을 때 조금 복잡한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자, 이렇게 낮게 올 때는 그러면 흙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수가 좋겠느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저도 이런 모양을 한번 당해 봤는데요. 역시 이런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하나 띄고 놓을 때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씌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막을 때 이것은 큽니다. 이 세력이 굉장히 폭이 크죠. 아까처럼 된다 하더라도 흙 모양이 굉장히 보기보다요 두터워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두기는 좀 힘들고 직접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면 이런 식이죠. 이걸 하고 여기 띄었습니다. 자, 이때 흙으로서 어떤 수를 쓰느냐 하면 여기를 두고 싶어요. 이렇게 보통이라면 여기를 많이 두죠. 이렇게 하는 수요. 근데 이것은 너무 좀 둔탁해 보이고 여기에서 흙이 이 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찍혔을 때 좌변을 뭔가 크게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융통성 있는 수가 이걸 들어가는 겁니다. 33을 들어가요. 이렇게 33을 들어가게 되면 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고 젖히면 자, 여기에서 백이 갑자기 또 욕심이 나서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여기를 하고요.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끼워서 뭔가 흙을 막 끊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모양은 먹어도 이해로 대단한 게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려가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흙이 집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중앙도 두텁고요. 흙이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왠지 백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봐야 별게 없죠. 결국 이렇게 참아야 되거든요. 참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벌립니다. 이런 모양도요. 모양의 구애를 받아가지고 이까지 벌리시면 여기 다가와도 손을 뺄 수가 없고 또 중앙 방면에 놓을 때도 손 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뭔가 쫓다 보면 이런 자리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못 뺍니다. 당장 모양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100원 약간 좀 좁아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눈목자로 지키는 것이 백도 정수예요. 그러면 흙은 대략 한 정도 띄워두면 살아둬야 됩니다. 이 정도 살아두고 자, 이 정도만 교환해 두고요. 흙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흙이 좀 두텀이 나와요. 중앙도 두텁고 실리도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기를 벌리면 이쪽을 두고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지키면 여기를 지켜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 흙세력이 중앙의 흙세력이 우변하고 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100이 높게 한번 가볼게요. 자, 높게 오면 이때는 보통이라면 막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막 혼내주고 싶지만 기분만 그렇고요. 이해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뚫는 수가. 왜냐하면 자, 우선 그냥 가장 쉽게 한번 떠볼게요. 그냥 들여다보고 이렇게만 둔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살아버리면 흙이 뭐 뚜렷한 게 없죠.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세력에 대해서 너무 흙이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세력은 상대가 또 이런 식으로 오면 나는 또 실리로 전환하겠다. 이런 좀 유연한 이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진행을 하고 싶냐면 이 양글침을 하고 싶어요. 양글치고 자 이렇게 붙여오면 이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밀어서 내어 붙여야 되는데 젖히고 자 가장 보통의 정석대로 두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력과 또 좌상기의 정석 선택이 잘 어우러진 모양이죠. 네, 얘기를 하더라도 이 진행은 여기까지 결과는 흙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력을 의식해 가지고 가다 보면 부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또 세력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 오면 실리로 전향하는 그런 방식이 좀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이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뻗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3-3이 들어가고 잡아야 됩니다. 이때 우변에 이렇게 가서 자 하변을 벌리면 상변에 지키고 또 좌상기로 이렇게 두어오면 우상기죠. 죄송합니다. 우상기를 걸쳐오면 자 대략 이렇게 모양을 펼쳤다 봅시다. 그러면 나는 또 하변을 벌린다. 뭔가 흙이 불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흙 모양이 자 흘러가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 뭔가 내 세력을 어떤 식으로 지우려고 이렇게 올 때는 너무 세력에 대한 강박관념은 가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또 실리로 전향하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장면이고요. 모양이.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이 모양은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흙 쪽에 이 모양이 좀 두터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백이 좋다면 백이 많이 했겠죠. 실전에서 잘 못 보셨죠, 이 모양.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흙이 조금 두터워 보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 모양은 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보면, 자, 흙이 최초의 모양에서 백이 붙였고 기우고 약간 벤치의 냄새만 납니다만은 많이 또 저쪽의 모양도 과거에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흙이 젖히는 수가 예, 좋은 응수법이고요. 백도 같이 젖히는 수, 요 두 가지 수가 가장 흑백 간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전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끼워올 때는 백이 역시 예, 백으로서도 유연한 수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막는 수가 역시 예, 보통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있고, 자, 여기서 뻗어야 됩니다. 괜히 뭔가 이거 젖히는 수가 좋을 듯 싶어 두는 것은요, 괜히 흙만 이렇게 실리만 잔뜩 주고 별게 없습니다. 예. 아무런 노림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백이 싱겁고요. 뻗고 놓을 때, 자, 이 모양에서요, 백으로서는 이 뻗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뻗는 수는 대체 어떤 의미이며 젖히는 수는 또 뭐냐 하면, 뻗는 수는요,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선수해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장은 잘 안 되는데요. 즉 백돌이 뭔가 좀 강화가 되면 이 모양은요, 사할 문제도 많이 나오죠. 이 모양. 즉 이렇게 나일자로 달리면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놔야 되는데 치중 하나 하고 젖히고 젖혀서 잡힙니다. 유명한 이 사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이 뻗는 의미는 즉 여기를 선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안 받아도 이런데 젖히는 수가 듣고 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뭔가 백 모양의 흙이 약점을 노리려면 일단 받을 수밖에 없죠. 받고 이제 백의 모양의 약점을 노리겠다는 뜻인데, 이 모양은 이렇게 두면 백이 여기를 하나 지켜두면 백이 조금 느려 보입니다. 느린 뜻이 뭐냐면 여기를 갈라치게 돼요. 자, 갈라치면 자, 요렇게 다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다갔으면 두 칸 벌리게 되면 내 저하기의 백세력이 다 지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자, 벌리고 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때 기분 같아서는 여기를 한번 두어서 우변에 흙 모양을 크게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두는데 왠지 이런데 씌워오는 자리가 되게 좀 찝찝하죠. 자꾸 이렇게 오면 갑자기 저하기 쪽에 백세력이 팽창하면서 모양이 쫙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요, 제가 볼 때 물론 큰 자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상대방이 모양이 막 생기는 자리는 좀 일단 견제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은 붙여가는 수가 좋겠어요. 붙이면 젖히는 수는 안 됩니다. 젖히는 수는 당겨서 이제는 다 이 모양이 선수로 커버가 됐죠. 우변을 벌려서 물론 이것은 백이 최악이고요. 네, 아주 안 좋죠. 자, 백이 이것은 아닙니다. 백은 이렇게 늘겠다는 거죠. 백이 늘면 그건 치받아 둡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두면 어떠냐? 불른 손 빼죠. 아까는 다르죠. 네, 별로 흙 모양이 타격이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밀 수는 없어요. 안 팠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백이 그때 하나 미는 것이 아주 달콤하죠. 네, 손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만으로 아주
백이 아주 모양이 좌변이 납작해졌죠. 그러고 나서 흙은 네,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무 큰 자리만 가다 보면 바둑이 엷어집니다. 그래서 예, 모양에 서로 세력 간에 이렇게 중심점이 되는 자리 있죠. 이런 부분들은 즉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지켜두면 예, 너무 앞서가지 말고 이렇게 두텁게 지켜가는 것이 예, 좋아 보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 요 모양은 빠지는 수는 왠지 좀 잘 안 나오게 되었고요. 보통 이 모양을 쓰면 이렇게 젖히는 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젖히고 놓을 때 이건 살아야 되죠. 손 빼면 예, 흙이 놓은 자리 두면 백이 흙이 놓은 자리 두게 되면 흙이 잡힙니다. 여기를 둬야 되고 뭐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두는 수를 백이 많이 하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또 살펴보면 이렇게 두는 수는 너무 튼튼합니다. 백이 너무 지나치게 튼튼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시 네, 이 자리를 흙이 두고 붙여갔을 때 백 모양이 너무 쉽게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예, 백이 불만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백은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요것도 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백이 젖힐 때 가끔 흙이 이렇게 붙여가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붙이는 수의 의미는 뭘까요? 붙이는 수는 백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막다가는 요걸 내두고 여길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약점도 네, 신경 쓰이고 해서 뭔가 이런 데 지켜두면 네, 갈라침을 당해가지고 백이 느리죠. 발이 느립니다. 네, 이 흙이 노리는 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백에게 뭔가 약점을 예, 만들겠다. 그래서 이 모양은 그때 흙이 잘 안 쓰게 되었죠.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여길 두게 되니까 이외로 흙이 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모양을 보시면 뭐 이 모양은 젖히든지 뭐 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벌리니까 이제는 백이 물론 실리는 흙 쪽이 조금 벌었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실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집만 차지하다 보면 좌변의 모양이 아까보다 백 모양이 어떻습니까? 더 튼튼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네, 흙이 너무 예, 지나치게 잔수를 구사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짓먹으려고 이렇게 또 볼까요? 근데 역시 호구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계속 밀리면 내 밑에 뭐 짓먹어야 봐야 맷집 아닌데 좌변이 너무 두텁죠? 네, 너무 두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붙여가는 수는 너무 지나치게 예, 기교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평범하게 이렇게 두어 놓고요. 이때 백은 여기를 왜 여기를 둬야 되는지 앞전에 말씀드렸죠. 네, 너무 다른 데 두면 갈라치기를 당해서 백 세력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때 세력을 깨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세력을 깨는 요령. 세력은요. 일단 모양이 생길 자리는 일단 다 쳐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모양이 커 보인다고 이런 데 막 들어간다든지 하면요. 아직 안 뚜어진 예, 미지의 부분이 있죠. 미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이중 세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바둑이라는 성질이 처음에 세력 깰 때는 쉬운데요. 점차적으로 가면서부터 세력 깨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모양도 안 두고 막 들어가는 것은 깬다 하더라도 다른데 또 세력이 생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걸쳐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걸치고 아마 백은
이렇게 협공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좌변에 최대한도로 세력을 쌓기 위하여 이렇게 협공을 할 텐데요. 이때 흑은 네, 물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만은 평범하게 둬도 돼요. 지금 이 모양은. 왜냐하면 좌변에 아주 세력의 그 깨는 좋은 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평범하게 일단 두어 놓고 자, 이렇게 보면 아유, 좌변에 백세력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 백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백의 모양을 지우는 아킬레스건. 자, 딱 한 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두은 거죠. 물론 여기 둬도 됩니다. 이렇게 둬도 되는데요. 좀 깨고 싶은 느낌도 들죠. 자, 그래서 요 모양은 모르시고 있었다면 꼭 알아두세요. 좌변에 백 모양을 깨는 급소는 여기에요. 이 껴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자, 먼저 백이 위쪽을 이으면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을 수밖에 없죠. 이때 다시 가볍게 한 칸을 뛰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다시 좌변으로 날일자로 쫙 미끄러져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이때 물론 좀 멋있게 뚫려면 이렇게 둬도 되는데요. 자, 가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젖히고 놓을 때 놓고 쪽 뻗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알기 쉽게 백 모양이 깨어졌죠. 깨어졌고 또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니까 은근히 이 좌기의 백 모양이 좀 불확실한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껴붙일 때 백이 위쪽으로 있는 수는 이수를 당해서 백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나와볼게요. 아래쪽으로 그럼 이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이으면 여길 끊게 됩니다. 끊는 수가 강수예요. 끊게 되면 자, 뭐 이런 정도로 지키면 꽉 이었어. 자, 여기를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상대는 여기를 둘 것입니다. 이때 요걸 띄면 붙이는 수가 있어요. 흙이 여기를 붙여갈 때 장담 못합니다. 너무 많이 깨지죠. 이것은 못 잡으면 백이 이대로 여기에서 백은 바둑이 끝이 납니다. 너무 모험이죠. 백은 받아야 돼요. 받고 자, 이런 식으로 백이 응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돌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못 오시더라고요. 왜 못 올까요? 아, 거기 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는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오는 수가 제일 싫더라. 솔직히. 자, 이런 수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두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것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도 백의 약점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일단 막아주고요. 이렇게 되면 자, 끊으면 안 되느냐.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하변에도 백이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이건 안 되겠죠, 백이. 그래서 이 모양은 흙이 이 건너붙이는 약점을 보고 이런 수를요 겁내가지고 이렇게 두면 자꾸 이렇게 뭔가 물론 이것도 잘 안 됩니다만은 자꾸 몰리죠. 이런 수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프로들이나 고수 바둑 보면 왜 돌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관전하시다가 나라면 저기 못 두겠다 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런 부분에 이상하게 또 설명을 안 하죠. 아주 당연한 듯이. 그러나 내가 느끼는 의문은 가장 원초적인 거 끊어지는 데 대한 의문인데요. 분명히 돌은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상대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정도로 둬야 되겠죠. 백이 이렇게 두면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가지고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안 되느냐. 이런 데가 다 선수죠. 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 백 진영에서 흙이 모양을 아주 자연스럽게 펼쳐서 수습하는 네,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예, 대략 어떤 의미다라고는 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돌은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 흙 쪽에 네,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있는 수도 이 끊어짐을 당해서 조금 좋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붙이게 되면 네, 뭐 뚜렷한 모양은 없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안 끊고 두는 수도 있어요. 안 끊고 두는 수는 뭐냐? 띄면 됩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괜찮습니다. 유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으면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찌르면 맞고요. 끊어봐도 늘었어. 오히려 흙 모양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흙이 뛰는 수도 좋은 행마법이 됩니다. 그래서 백은요, 이렇게 붙여오면 과거에 제가 프로기사 실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기사 실전에서 이렇게 호구 치는 수로 했죠. 자, 호구 치면 흙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단수 치고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두면 여기에서 한 칸 뜁니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받아야죠. 날일자로. 이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이 바둑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돌은 제자리 갖다 놓겠다. 이런 마인드로 두셔야 바둑 실력이 향상이 되십니다. 아시겠죠? 겁먹으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바둑이 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시죠. 이 바둑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 바둑 실력이 향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겁내지 말고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원초적으로 무서운 수, 이 수 이렇게 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건너붙인 수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더 한 가지는 여기에서 흙은 항상 여기가 선수예요. 근데 이래 막는 거는 마늘모로 붙인 수가 워낙 악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두는 건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고 싶어요. 맞고 이렇게 끊어오면 건너붙여서 물론 이런 식으로 변신됩니다만은 하변도 자, 뭐 띄워볼까요? 네, 하변도 굉장히 흙이 커졌죠. 또 중앙은 다시 움직이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좋지가 않다는 뜻이죠. 흙이 이렇게 변신해 나가니까요. 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모양을 보면요, 백이 함부로 못 끊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붙여가면서 모양을 정돈하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정돈해 두면 은근히 예, 하변의 백 모양이 상당히 예,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도 역시 흙이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셔야 될 맥점은 여기죠. 제초의 모양으로 돌아가서 네, 껴붙이는 수. 이 수를 꼭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네,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니 중국식을 하기 전에 워밍업입니다. 자, 이렇게 올 때 흙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또 다른 거 한 가지 또 볼게요. 자, 최초로 돌아가서 무엇을 공부했느냐면 흙은 미니 중국식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걸쳤는데요. 백이 반발하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는 네, 이렇게 한 칸 낮은 협공을 해올 때는 물론 흙이 여러 가지 응수가 있습니다만은 흙도 같이 이렇게 예, 반발을 해보고 싶다라는 예, 그런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렇게 하면 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글침을 하고요. 붙여오거든요. 반대편에 붙여놓은 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뜬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잡게 되는데 이 하변 쪽에 백돌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원래 백이 이 협공한 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 치중하는 수를 노리기 때문에 돌이 백은 이 A 자리에 있어야 아주 제격인데요. 지금 백돌의 위치는 저하게 아무런 위협이 못 됩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한 수가 이상한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흙은 당연히 여기를 굳혀서 전체적으로 흙이 발빠른 바둑이 됩니다. 즉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요. 흙이 집이 많은 그런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하변 쪽을 붙이게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자, 젖히고 놓고 이걸 하게 됩니다. 자, 한동안 참 많이 유행했던 정석인데 요즘은 또 네, 좀 잘 안 나오대요. 아마 일종의 유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젠간 또 이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제가 그 앞전의 시간에도 여기에 대한 변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 협공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흙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모양은 젖히는 수입니다. 젖히고 놓을 때 호구치고 자 이렇게 끊어오면 이때 여기를 이렇게 지켜서 왠지 이 우하기 쪽의 구치 모양하고 저하기 쪽의 흙 모양하고 좀 호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예, 흙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이 모양은. 그래서요. 요 정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해보면 만약 이런 데 오면 네, 빠지고 계속 공격이 가면 되겠어요. 자, 공격이 갑니다. 밀어오면 네, 꽉 치받고 놓으면 계속 공격 갑니다. 백이 물론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흙에게 모양을 잔뜩 굳혀주겠죠. 네, 백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양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흙 쪽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은요. 요렇게 되면 제가 앞전에 요 정석은 좀 자세하게 그전 시간에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 두 칸 높은 역공을 내오면 이런 식으로 흙은 진행을 하게 되어서 흙이 나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국 보면 이 날일자로 걸칠 때 역시 백이 협공을 하는 수는 조금 급한 의미가 있죠. 바둑을 백의 입장에서는 덤도 6집 반인데 좀 유연하게 뜨고 싶죠. 그죠? 그래서 날일자로 받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실전 대국을 보면 이 날일자로 많이 받는지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백은 바둑을 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받는 겁니다. 결국 이런 수나 이런 수 물론 과거에 실전보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왠지 큰 승부를 하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좀 급해지는 것은 좀 꺼려지죠. 좀 뭔가 유연하게 두겠다. 네, 그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날일자로 이렇게 응수를 하는 수가 가장 보편적인 응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기 전에요.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를 공부하느냐 하면 미리 예고편인데요.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때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 중국식에 대한 이 워밍업
워밍을 좀 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예,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